이 박원순 시장의 오늘 오전 연결식이 끝나자마자 이 미래통합당은 박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진상규명이 앞으로 서둘러 이뤄져야 된다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연결식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 연결식이 끝나고 나면은 피해자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거론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박원순 시장의 여기서 성추행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 규명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거 미투 운동 열풍이 불 때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었던 민주당도 당연히 동참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기자회견 이후에 이제 상황들을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텐데요. 이게 왜냐하면 오늘 기자회견 전후가 큰 변곡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장혜철 평론가님. 통합당은 공소권 없음에 사법 절차 뒤에 숨지 말라. 민주당이 연대할 사람은 피해자다. 이렇게 오늘부터 좀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연결식까지는 통합당에서도 의원들에게 각별히 언행에 주의하라는 메시지를 보냈고요. 지도부 같은 경우도 공식 입장을 내는 걸 좀 자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사실 주말까지만 해도 미래통합당 지도부나 원내대표 사이에서는 조문을 그래도 가야 되는 것이냐 말아야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참모들 사이에 회의도 꽤 있었고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도부 차원의 공식 조문은 안 가는 것으로 결국 결론이 났거든요. 예. 그리고 연결식이 끝나고 피해 호소인 측의 기자회견까지 이어졌습니다. 지금 보게 된다면 피해 호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상당 부분 근거가 있다는 판단을 미래통합당 지도부에서 내리게 된 것 같고요. 여론의 추이를 지켜봐도 비록 박원순 시장이 안타까운 선택을 했지만 그래도 이런 사건에서 고소인 피해 호소하는 여성의 편에 서서 힘을 실어주는 것이 더 나은 일이다라는 여론이 우세하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 같고 특히나 기자회견에서 여러 증거로 추정되는 것들을 변호인 측이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는 것이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결론을 지도부에서 이제 내린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는 이 사건 진상 규명과 관련된 TF나 특위 등을 구성해서 단순히 박 시장 사건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고위공직자들의 어떤 실태에 대해서 근무 실태라던가 이 양성평등에 대해서 조사하는 모습 이런 부분으로 미래통합당이 치고 나간다면 향후 전국을 또 주도할 수도 있다. 이런 판단까지 내리고 좀 적극적으로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오늘 오후에 충격적인 기자회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요. 이거는 정치권 공방으로만 흐르면 안 되겠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야당에 맞선 이 여당의 박원순 시장 옹호가 도를 넘은 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중요하고 우리가 그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바쳐서 이루어왔던 박원순 시장님의 업적 또한 충분히 존중받고 추모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출범할 때 그때부터 뵙고 맑은 분이기 때문에 세상을 하직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너무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다 보면 다 사고가 나고 너가 다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가시는 순간까지도 그 치열함과 자신에 대한 정말 가혹한 태도가 저를 또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꽤 논란이 있었던 여러 논란이 있었던 발언들을 한번 봤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특히 저는 이제 요즘 그 길거리마다 있는 이 추모 현수막 관련해서 2차 가해 아니냐라는 논란이 아직도 계속 불거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님의 뜻 기억하시겠습니까? 무슨 뜻이요? 이렇게 묻지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피해 여성 측과 여성계에서는 무슨 뜻을 기억하자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07 과삼, 0과 73 이런 얘기들 하는데 예.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거는 피해자가 있는 문제고 피해자가 지금 고통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서울시정을 하면서 무슨 업적이 있고 또 뭐라 그러죠? 맑은 분이고 업적을 존중받아야 되고 맑은 분이고 너무 도덕적으로 살다 보면 치열한 것 자신에 대한 가혹한 태도 이런 미사옥으로 어쨌든 이 피해 여성의 주장들을 그냥 묵살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은 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고 자 그동안 장례 기간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의 국민성이 그래도 어쨌든 장례 기간에는 좀 뭐랄까 고인을 좀 애도하는 분위기가 있고 논쟁을 좀 삼가는 게 있고 그래도 추모하는 게 있을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좀 장례가 끝났습니다.
오늘 발인이기 때문에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부터는 고인의 추모 기간은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이 고인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날 경찰에 고소가 됐던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진상규명의 문제거든요. 이제 정말로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거나 새로운 장이 열린 거죠. 과연 여기서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아마 글쎄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뭐 장례 기간 중에는 뭐 추모 분위기 일부에 있었던 그 추모 어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조금 아마 좀 박원순 전 시장을 옹호하는 그런 멘트들이 나온 것 같은데 예. 글쎄 아마 지금 당에서도 여론조사도 돌려보고 시중에 돌아다니는 여론들을 아마 취재를 했을 것이거든요. 내일부터 과연 민주당이 어떻게 태세 전환을 할지 아니면 그대로 밀고 나갈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과부터 하는 게 공당의 기본 아닌가라는 시각이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여성 의원들조차 과거 미투 운동 당시 그렇게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이번에는 일단 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건에 연루되었던 고위 관계자는 물론 현역 정치인 모두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 우리는 더 많은 말하기가 필요하며 고백과 증언 그리고 폭로로 이어지는 여성들의 행동과 움직임에 연대할 것이다. 드릴 말씀 없습니다. 말씀 안 하시. 그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고. 이번에 또 이중성을 지적하는 부분도 많아서요. 뭐 여권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화면에도 만나봤지만 여가부도 마찬가지고 왜 이번에는 침묵하고 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꽤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제가 여야가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까? 여성의 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이런 관련된 묻는 기자의 질문에 무슨 자식이라 그러면서 기자한테 정말 욕설을 퍼부었죠. 또 그리고 애들 아시겠지만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지지했습니까?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 수사했습니다. 윤지호 씨 사건 있었을 때 국회에서 많은 국회의원들 지금에 있는 여당 국회의원들 나와서 윤지호 씨를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법무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서지현 검사가 지금 법무부에 무슨 직책을 맡고 있습니까? 성평등 자문관이에요. 근데 이 문제가 터져서 왜 이야기 한마디 안 하냐고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닫으면서 자신이 지금 아파서 말을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전에선 그렇게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을 하지 못합니까? 더군다나 여성가족부 지난번에 윤지호 씨 왔을 때 여성가족부 돈을 대서 다 차별해주고 다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왜 한마디 입장을 내지 않죠? 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여성 성이 문제도 이 여야가 따로 있는 거 진영이 따로 있는 겁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이 백혜련 의원, 전현희 의원, 김상희 의원 이분들 지금 나오는데 정말 한마디씩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성의 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이분들이 그동안 모든 것은 우리 편은 괜찮고 남의 편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렇게 국회에 나와서 기자회견하고 얼마나 이중적인 모습입니까? 정말 저는 여야를 떠나서 이 문제만큼은 이번에는 정말 초당적으로 대처해야지만이 생각해 보십시오. 안희정 전 지사, 그다음에 오거돈 시장 사건 터졌을 때 또 터졌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사태를 더 이상 방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편, 내 편 이 문제가 아니라 이현정 의원님 말씀은 이건 여성 인권, 정치적 공방으로 흐르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여성 단체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 야당 문제 터지면 그냥 다들 나와서 얼굴 다 내놓으면서 기자회견 하는 분들이 이 사건 터지니까 아무도 지금 나와서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단체 중에서도 지금 이 목소리를 내는 쪽도 있으니까요. 다 그렇진 않다는 거. 그리고 대부분의 여성단체들 조금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이것도 조금만 바로 잡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박원순 시장을 너무 감싸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일부 여당 내부 의원들도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직접적인 목소리는 아니지만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 좀 커지고 있는데요. 김관욱 교수님. 네. 오늘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당의 한 언론가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는 게 박원순 시장 삶을 온전히 평가하고 완성하는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철저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지금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이 있잖아요. 고소인의 어떤 피해를 규명한다는 차원에서도 일단은 진상을 이제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이 안 돼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언제까지 한국 국민들이 이렇게 고위공직자들, 정치인들의 어떤 이런 선거 관련된 문제들을 봐야 되는지, 그 참담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끊어내는 어떤 계기로서라도 진상 규명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일종의 이제 정치적인 어떤 공격의 어떤 빌미를, 즉 상대당에게 또는 망자를 포함해서 상대방의 공격을 위한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민주당에서도 좀 사실 냉정하게 정무적인 판단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물론 정무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일단 민주당 이해창 대표도 그렇고 뭐 여러 이제 의원들이 지금 보면 박원순 시장을 조금 이렇게 옹호하니까, 공과라고 하면 이제 공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발언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민주당의 대책을 보면 일단 뭐든지 지지층 결집이에요. 지지층을 확실히 결집하고 가는 게 국정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라는 기본적인 판단이 깔려있는 것 같아요. 뭐 그걸 제가 잘못된 판단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안마다 다른 거죠. 지금은 사안이 다릅니다. 여기서 만약에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지지층을 안고 가기 위해서 이걸 옹호한다? 아마 그렇게 해서 결집을 한 그 표보다는요, 결국 떠나가는 지지층이 더 많을 거예요. 떠나가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게 민주당에게 정무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일인가를 조금 냉정하게 판단하고 좀 사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태세 전환을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 연결식은 모두 마무리가 됐고, 이 기자회견 이후로 이제 본격적으로 박원순 시장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이해찬 대표가요, 이 대변인을 통해서 고소인 측의 사과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아픔에 위로를 표합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사과드립니다. 당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논란이 점점 더 커지고 집권여당 대표도 나설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해찬 대표도 대변을 통해서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선은 만시지탄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사실은 처음에 이 사건이 공론화되고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추모하는 별개로 이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가, 특히 피해 호소인이 있는 입장에서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그걸 대신해서 물어본 기자에게 이해찬 대표가 역정을 내면서 비속어를 공개적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선 이제 또 피해 여성의 아픔에 위로를 표한다, 유감을 표명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 사과의 시점이 피해 여성 측, 피해 호소하는 여성 측의 기자회견 이후였던 겁니다. 사실은 조금 더 일찍이었어야 됐다. 이 기자회견 이전에 이런 입장이 나왔어야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인데, 기자회견에서 이 고소인이 본인의 어떤 피해 사실에 대해서 진술을 더하고 핵심적인 증거로 보이는 텔레그램 캡처 화면들까지도 공개를 하고 나서야 이런 사과가 나온다는 것은 이거 이미 늦었구나라는 정무적 판단에서 나온 사과이지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기에 충분한 것이고요. 그리고 두 가지 짧게 말씀드리면, 기자에게 욕설한 거 사과하는 것도, 피해 호소 여성에게 사과하는 것도 왜 강훈식 수석 대변인이 다 하는 거죠? 문제는 본인이 해야 된다. 문제는 이해찬 대표가 일으키고 이해찬 대표의 역정을 온 국민이 지켜보고 지금 저게 이해찬 대표와 민주당의 생각인가라는 의문을 품게 만들어 놓고서 결정적인 사과는 다 강훈식 수석 대변인이 하는 모습, 이 대변인이 사과 대신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해찬 대표의 진정성이 상당히 물음표로 남는 상황 같습니다. 이제부터 좀 이 주제 정리를 좀 해볼 텐데요. 그 전에 마지막으로 박원순 전 시장의 전 비서 측, 그러니까 고소인 측의 목소리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규정에 의해 서울시는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조사단을 구성하여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정당은 인간이길 원했던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책임 있는 행보를 위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진상조사 제대로 하자, 이 얘기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조금 전에 이해찬 대표는 뒤늦었다는 논란이 있지만 사과 입장을 표명했는데, 애초 청와대는 앞서는 별도로 이 논란과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고, 조금 전에 또 전해진 바로는
2차 가해가 큰 문제다. 2차 가해는 없어야 된다. 이런 입장. 그러니까 뭐 뾰족하게 얘기는 안 한 겁니까? 저희가 어떻게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 사실은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사건의 어떤 어느 정도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공개가 됐고 또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이 사실은 피해자, 고소인 측의 어떤 이야기가 실제로 박원 시장 측에 전달된 과정 이런 것들이 지금 의혹이 많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고소인 측이 본인이 주변에다가 이런 피해 상황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묵인했다는 내용도 지금 밝혀졌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저는 지금 현재 경찰에서 이 상황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저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때 사실 국정조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조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정보가 어떻게 박 시장에게 들어갔는지.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이 본안 내용과 관련해서 이미 공소권 없음으로 됐기 때문에 수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서울시 측에서 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했는지의 문제.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수사 정보, 중요한 수사 정보가 어떻게 박 전 시장 측에 전달됐는지 문제 등등. 이걸 어떤 면에서 권력층의 어떤 그 성추행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묵인되어 왔는가. 그 다음에 이 묵인의 어떤 피해자 호소에도 불구하고 눌려왔는가. 바로 그 부분은 국회가 좀 밝혀줘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련 소식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2시에 있었던 법률 대리인과 이 여성단체를 통해서 전 비서 측의 입장을 하나하나 긴 시간 동안 제가 집중적으로 들어봤는데요. 다음 주제는 오늘 오전에 있었던 연결식 얘기를 좀 핵심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